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메타버스. 무슨 영화, 무슨 제목 같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가상현실, 가상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VR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새로운 가상세계의 등장, 그리고 2021년도를 가장 강타할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기 전에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좋은 게 이 메타버스가 지금 유튜브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약간의 정리를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마케팅 사업을 알게 됐었고요. 그 이제 비전과 크기를 이제 깨닫고, 또 오원균 인플루언서님이라든지 또 데니베 의장님을 뵙고 나서 이제 GPS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되게 막연했습니다. VR 시장, 과연 이런 시장이 우리에게 올까? 우리 시대 때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했었는데요. 돌이켜 보니 우리는 이미 VR 시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북해 열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나 또 MTV 쪽에서는 북해 캐릭터 선발 대회? 그러니까 이게 북캐릭터입니다. 지금 뭐 내가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뭐 정 캐릭터, 내 진짜 모습이라고 하면 또 다른 나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이제 뭐 TV 광고나 버라이티 쇼를 보면서요. 이게 왜 이런 걸 왜 하지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이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캐릭터들도 잘 있고 한데 '굳이 내가 부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뭐 매체들을 통해서 이 놀면 뭐하니의 뭐 환불 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런 저 같은 생각 안 하셨나요? 나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왜 이 연예계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매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부캐릭터 열풍이 왜 생겨났다고 하십니까?라고 인제 성인 남녀들에게 이제 조사했더니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위가 또 다른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2 위는 뭐 퇴근 후에 나의 뭐 전환 모드, 아니면 또 SNS의 부계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1 위가 가장 많았던 또 다른 자아의 표출? 전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왜 제가 아까 우리가 이미 이 가상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바로 이런 매체를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이런 것들 아마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일종의 가상 공간입니다. 일종의 가상 공간에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뭔 맨 그냥 여자들은 벗고 나오고 남자들은 몸짱 자랑하고, 아니면 내가 돈 많어, 나 잘 먹고 살아, 뭐 좋은 거 난 누리고 살아, 이런 것들 보여주기만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것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의 뭐 숨겨져 있는 욕구들, 욕망들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이런 이제 매체들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시장이 더 많이 커졌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가상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가상 세계, 가상 현실, 이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메타버스의 뜻은 실제 어디서 먼저 쓰여졌냐? 1992 년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요, 피자 배달부인데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오가며 뭔가 일을 해결하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하는 뭐 그런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최초로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아바타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메타, 그러니까 초월한다라는 메타란 뜻과 또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 세계, 가상 현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경제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메타버스를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SF의 뭐 공상과학 영화의 한 뭐 그런 모델들, 야 이게 저런 세상이 진짜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이미 그 세상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예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뒤에 보이시는 이제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요즘에 너무 한국에서 진짜 한국 국뽕을 만들어주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들어서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오픈했고 그게 막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안무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공개했을까요? 유튜브요? TV 프로그램이요? 아니요. 게임의 한 화면에서 먼저 공개했는데 잠깐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최초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시면 보통 방탄소년단의 유튜브나 영상을 그런 데 공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게임 안에 영상을 공개한 것이에요. 그걸 댄스를 보시면은 관련돼서 보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바타들이 막 단순히 따라하고 영상만 있잖아요. 나오는 게 되게 아니라 재밌죠?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바타들이 같이 춤을 추는 겁니다. 아바타 대리인.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내 캐릭터가 원래 저 캐릭터가 평상시에는 게임에서 총 쏘는 캐릭터인데 네. 저는 영화 같은 공간에 자, 이게 뭐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한국에서도요. 이제 오늘 제가 잠깐의 또 게임 얘기들을 좀 할 건데 한국에서 그 배틀그라운드 지금 VR루가 사실 프로팀을 갖고 있는 VR루가 그 프로팀을 가지고 있죠. VR루 기블리라는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명의 사람들이 한 가상의 섬에 떨어져서요. 거기서 사실은 전투를 하면서 최후의 1인이 살아남고 그 1인에게는 뭐 치킨을 먹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그 게임입니다. 그거의 미국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포트나이트의 그 회원 수가 몇 명이냐? 거의 2억 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게임을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임의 유저들이 이렇게 이런 공간에 모여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냐면요. 바로 저 아바타들, 내 아바타가 지금 BTS의 똑같은 춤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는 춤을 못 춰도요. 이 포트나이트에 있는 저 BTS 댄스 스킨을 내가 사기만 하면 약간의 돈을 주고 저걸 구매를 하기만 하면 내가 저 아바타가 똑같은 BTS의 춤을 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 BTS가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포트나이트 안에서 또 이런 공연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트래비스 브라운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분도 여기서 최초로 왜냐면 지금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몇 명이 참여하신 줄 아세요? 몇 명?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뭐 요즘 우리나라 뭐 예전에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면 5만 명, 10만 명 이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한 그 정도 참여했을까요? 아니요. 2천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2천만 명이요. 2천 몇 명이면 거의 뭐 서울시 우리나라 인구 반 정도가 거기 들어가서 그 게임에 접속을 해서 그 트래비스 브라운의 공연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트래비스 브라운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그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졌냐면요. 200억이요. 그냥 콘서트를 해도 200억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200억. 그 안에 많은 유저들의 아바타에 그 트래비스 브라운이 입고 있는 옷 스타일 아니면 뭐 목걸이 현실이 아닙니다. 가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노래를 판매하고 그 음원을 판매하고 해서 200억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동물의 숲이라는 이것도 닌텐도 예전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닌텐도 게임기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게임입니다. 동물의 숲. 그러니까 나만의 뭐 마을을 만들거나 나만의 집을 꾸미거나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가상이죠. 근데 여기에 조 바이든 후보와 지금 이제 당선인이 되셨죠. 이 당선인께서 자신 바이든 섬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 정말 많은 이 동물의 숲 유저들이 찾아가서 직접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유세를 하는지, 선거 공약은 뭔지, 또 저런 바이든 후보의 아바타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요. 대화를 하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이 동물의 숲 그 티셔츠, 바이든 후보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뭐 그런 티셔츠를 선물로 줍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 층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냈다라는 게 이 현실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맞죠? 또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학교 안 나가죠, 아이들. 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아예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원대학교 신입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아, 과연 강원대가 진짜 있긴 한 건가? 그런 대학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얘기. 최근 들어서요, 그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니까 좀 이상하죠, 뭔가? 졸업식이, 저 어떻게 졸업식 한 거야? 바로 게임 안에서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 안에 학생들이, 가상의 자기네 대학을 그대로 재현해 놉니다. 운동장도 재현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그 졸업생 학생들이 모이고, 또 교수님들도 이거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려가지고 접속하시라고 하고, 여기 밑에 보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총장님이거든요. 총장님도 접속을 해서 총장님이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졸업식을 했고요. 그 졸업하면 미국에서 특별히 이렇게 막 모자를 위로 막 던지는 그런 이벤트 쇼를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대로 재현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뭐 이거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린이날 때 청와대에 아이들을 초청이 돼 가지고 가상의 청와대를 아이들이 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핑크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고요. 특히 그 BTS와 같이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또 많은 한국을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 가수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블랙핑크가요, 네이버에서 만든 이런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공간인데, 여기에 버추얼 팬사인회를 했습니다. 팬사인회. 버추얼 팬사인회. 그러니까 여기 팬사인회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폰을 열고 저 제페토를 깔고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장하는 거예요. 몇 명이 받았을 것 같아서 팬사인회. 몇 명이. 팬사인회 하면은 보통 한 100명, 200명, 뭐 한 300명 정도 줄 서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드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4,20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많은 정말 그 블랙핑크 팬들이 동시 접속한 거예요. 한국 인구가 들어가서 블랙핑크한테 팬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블랙핑크가 이걸 실제로 팬 사인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진짜 몇 날 며칠을 사인을 했었어야 될 건데, 이런 가상의 공간에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제페토라는 이 플랫폼 안에는요, 가상의 공간에 나이키라든지 굉장히 많은 명품 브랜드라든지 또 되게 많은 뭐 음식점들 등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산업들이 여 안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가상의 뭐 매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뭐 음식점을 만들어 꾸며 놓기도 하고요. 뭐 학원을 만들어 놓기도 하면서 자신의 아바타를 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 광고를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뭐 너무 재밌죠, 그렇죠? 아까 이제 포트나이트 얘기 잠깐 했었는데, 포트나이트의 대표한테 이제 이렇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회사냐? 게임 회사입니까? 아니면 플랫폼 기업입니까?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게임 회사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1년 뒤, 앞으로 미래에 2년 뒤,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해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게임 인사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게 뭐냐?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최근에 로블록스라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돌아와 계신 분들 중에 아이들은 없겠지만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도 로블록스 하고 있니? 이렇게. 대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로블록스의 회원 또한 거의 한 3억 명 가까이 됩니다. 유저가요. 재미있는 건 그 유저의 70%가 누구냐? 20대 미만의 10대, 20대 친구들입니다. 이 로블록스도요, 마찬가지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하게 나의 아바타를 가상의 세계거든요. 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런 건물도 세울 수가 있고요. 자기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네트워킹으로 만나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바로 메타버스 이 시장이 접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로벅스, 로블록스죠. 로블록스의 로벅스라는 통화 수단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고받는 어떤 이제 돈의 가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로블록스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내가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막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그냥 게임을 하듯이 그 안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술래잡기를 만들든지 뭐 이런 것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속한 친구들이 막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야 우리 저 게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도 하고 뭐 자동차 경주도 하고 이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 옷을 만든다든지 어떤 의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게임을 만든다든지 하면 이렇게 그 로블록스에서 돈을 그 게임에 대한 가치를 환산해서 돈을 주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들어와서 내 뭔가 아이템을 구매하면은 이렇게 이 로벅스에 돈을 주고 구매를 한다 이런 과정들이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벌써 40만 명 이상의 한 수백만 원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일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간단하게 뭐 먹고 씻고 출근하는데 출근을 어디로 할까요? 이 로블록스 세상 안으로 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게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가상의 굿즈, 컨텐츠들을 개발한다든지 그 안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잘 만들어진 컨텐츠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런 로벅스와 같은 페이를 주고 구매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데 뭐 조사에 의하면 뉴스에 의하면요. 몇몇의 10대 청소년들은 연 2억이 넘는 수입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대요. 대단한 시장이죠. 메타버스의 시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를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사람 같진 않죠. 실존 인물 같진 않죠. 네, 게임의 캐릭터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요.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 대회를 하잖아요. 이 대회를 하면 몇 명이 모이냐? 몇 명이 모이냐? 한 1억 명 정도, 1억 명, 1억 명이에요. 1억 명. 1억 명 정도가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1억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국의 2배, 거의 일본의 전 국민이 다 모여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광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이니까 저기 뭐 이렇게 여자가 앉아 있는 저 모양에 무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늬가 있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무늬이기도 하죠. 저 뭐죠?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이에요. 명품? 게임? 두 개가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명품 시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런 가상의 게임 공간에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실제로 이제 명품 업계에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이제 지금의 우리가 주 소비층들이 뭐 한 40, 50대 정도, 3, 4, 50대라고 본다라면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층들이 더 이상 우리의 주 고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세대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세대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사실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많은 1억 명이라는 관중들이 저기 모이는 거.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명품 업계에서 브랜드들이 광고를 시작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롤을 하는 이 게임 유저들,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유저들이 저 만약에 캐릭터를 내가 나 저 브랜드 로고에 있는 저 옷, 저 캐릭터 구매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한 10달러? 한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롤하고 똑같은 대각선 왼쪽 오른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되게 멋진 모델들이 무슨 군복 같은 거 막 입고 있잖아요. 저는 소화 못할 것 같은 그런 패션이기도 한데 저게 바로 롤에 있는 캐릭터들 아니면 그런 어떤 문양들을 가지고 루이비통에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저 하나에 얼마 정도 하냐? 뭐 한 300만 원, 뭐 500만 원, 한 1,000만 원, 가방 하나에 1,000만 원 막 이렇죠. 왜 저런 활동들, 액션들을 명품 기업들이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포트나이트 아까 나왔던 게임이죠. 보니까 신발이 뭐예요? 나이키예요. 에어조단이에요. 이 안에서 가상세계에서 나의 아바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굿즈들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기업들은 나이키, 뭐 루이비통, 버버리, 구찌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브랜드들 최근 되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이 시장을 자꾸 눈여겨보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시장이 메타버스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예를 들어서 요즘 밀레니엄 세대, 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M세대, Z세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본 이 친구들의 문화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걸 발표했죠. 지금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바로 오피스입니다. 이제 사무실 어떻게 해요? 아까 로블록스처럼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내 집에서 사무실과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쉽게 만나면서 거기서 내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분의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미래에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과연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지금의 모습들이 유지가 될까요? 제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도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도 아마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나 비즈니스들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이 친근한 되게 푸근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잖아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어, 되게 황 잭슨이거든요. 이름이 한국 사람 아니고요. 홍콩계 미국인인데 이분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아시는 컴퓨터 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작은 거의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의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보다 현실감 있는 어떤 세상들, 현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의 세상들을 원하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요즘에 AI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AI는 뭐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에 나오는 이 모든 현실들에 있는 데이터들, 사진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고만 봐도 내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이건 신호등이고 이건 나무고 이건 뭐 보도블록이고 이건 사람이고 저건 차고 차도 무슨 차고 어느 정도의 크기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분석이 돼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인공지능의 그 영상을 알려주고 이건 뭐야라고 가르쳐주고 그게 바로 인공지능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래픽 카드의 뭐 역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시장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있었던 기조연설, 이 개발자 회의에서 정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듣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무슨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죠? 앞으로의 10년, 20년은 SF 영화에서 보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최근에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미래를 책임질 기업. 애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질 기업이라고 얘기를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매체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제가 오늘 정말 짧았습니다. 길진 않았죠. 짧게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방대하고 엄청납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만 일어난 네이버가 하는 일들, 카카오가 하는 일들, 뭐 정말 굵직굵직한 공룡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구글이 하고 있는 일들, 앨런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가 하는 일들, 아마존이 하는 일들 엄청납니다. 다 뭘 하고 있냐? 이 메타버스의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정말 우리가 진짜 잘 완성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기회에서 많은 기회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장.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장. 그게 뭘까요? 5G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6G 시장, 그 다음 시장에서 훨씬 더 완성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다 한번 보던 그 가상세계, 컴퓨터로만 보던 가상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 약간 식상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세상, 또 더 현실감 넘치는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VR, AR입니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현실감 넘치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그렇게 많은 돈을 인수를 하고 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만들고 내고 있는지, 왜 구글이, 왜 애플이, 왜 화웨이가, 왜 TCL이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그런 디바이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아마 우리가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컨텐츠,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이 안에 넘쳐나게 될 건데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GPS 안에서는 바로 VR로가 그런 멋진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 시장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그냥 단순히 나는 유저로서만 돈을 지불하는 지갑을 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GPS를 통해서 그 시장을 내 걸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지금 기로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무거운 아이템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피코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아니라 앞에 보이시는 TCL의 몰레드쥐, 정말 90g도 안 되는 이 작은 이 안경의 모양의 형태가 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를 보다 현실감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이제 우리 손앞에 바로 이제 쥐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 VR 디바이스를 갖게 될 겁니다. 왜요? 메타버스의 시장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컨텐츠를 즐길 건데요. 무슨 컨텐츠를 즐길 거냐? 바로 VR로의 컨텐츠를 즐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준비해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나 이 시대에 더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헬스장에 있는 관장님이 어제였나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타살의 흔적은 없다고 하니까 거의 자살인 것 같아요.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못 가잖아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저는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그냥 낙엽 하나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간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이런 일들, 이슈들이 이런 어려움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만약에 저분이 메타버스의 세상을 이해했고 또 GPS를 만났더라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이 메타버스의 시장, 가상의 시장에 오고 있는 것들을 내가 빨리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이 GPS 사업 기회를 통해서 당연히 필요한 도구인 V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또 그 안에 수많은 VR로의 컨텐츠들을 내가 알려야겠구나.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게 정말 사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장으로만요, 5년 안에 300조가 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위기에 기회가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찬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어떤 그 가상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셨고 그러셨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준비하고 정말 잘 준비하고 GPS를 통해서 나와 많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이제 오픈하는 이 TCL이 야 정말 GPS 회원들, 인플루언서들의 파워 엄청나다라는 얘기들을 진짜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오픈하지 않는 이 시장, 이제 막 TCL 몰래드치가 나올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진짜 중요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잡고 싶으신가요? 변화하시죠. 저와 같이 변화하시고요. 우리 생각을 메타버스의 시장, 이 시장에 포커싱을 해서 GPS 사업을 더 멋지게 확장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굿모닝 GPS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